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점이 있다. 큰 돈을 불리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 어떤 급한 체계적 위험이 도래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체계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가지 전략을 취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키는 종목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한번 어떤 종목을 열람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 환율을 조금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환율 자세히 좀 봅시다. 자, 미국 환율 자세히 보면, 자, 지금 이 환율 강의 들어보셨죠? 보면은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한국에서 지금 돈을 급하게 빼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돈이 급하게 빠졌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 빠졌다면 미국 뭐 어떤 달러 사정이라 볼 수 있지만 왜 급하게 돈을 뺀다고 추정하냐면 비슷한 시기에 보세요. 일본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돈을 빼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보시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돈 빼고 있죠. 유럽도 돈 빼고 있죠. 또 그리고 중국도 이렇게 돈을 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다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긴 했어요. 이번에 하긴 했죠. 지난달에 추석 다음날에 우리 추석 때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그때 잘 넘어왔어요. 잘 넘어왔는데 이후에 아직까지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더 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더라고. 왜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냐고. 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들고 왔겠냐고. 자기 돈 가지고 왔겠어요? 지 돈 왔으면 금리 인상하든 뭔 상관이야. 나눠면 되지. 그죠? 자기 돈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쪽 금융권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어요. 대출을 내가지고. 대출을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올랐다며. 변동금리니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투자할 때 한국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냥 그렇죠? 돈 벌기 어렵죠? 신흥국들도 어때요? 돈 벌기 어렵죠? 투자는 지금 한국에서 빌려온 돈 가지고 어쨌든 좀 수익 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수해서 돈 갖다가 갚아야죠. 미국에 돈 갚아야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변동금리를 빌려왔기 때문에 걔들도 그래서 여기 수익이 잘 나면 갚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한국이나 신흥국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들고 갚아야지. 그래서 돈 들고 갚으러 가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뭐 미국 이제 우리하고 금리 차가 좀 나잖아요. 한국의 투자한 것보다 미국의 투자이 더 나은데 뭐. 그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일제히 달러도 일본 돈도 유럽 돈도 중국 돈도 한국에서 빠져나간다. 그 말은 뭔가 외국인들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국인들이 급하면 약점이 드러난다 했죠. 지키고 싶은 종목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파워 엑스레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외국인들이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9월 28일부로 한국 시장에서 다시 주식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때부터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 때 외국인들이 안 팔고 딱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지키고 싶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관심 통합, 관심 포트폴리오 분식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9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갔고 10월 4일입니다. 오늘까지 자세히 보시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나갔다 아닙니까? 돈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안 팔고 싶은 게 있거든. 삼성화재 보험회사들 팔기 싫다 이 말이에요. 왜 보험회사들 팔기 싫겠어요? 보험회사들 저금리 때 보험상품 많이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은 그거 대출 내줘가지고 돈 벌어먹고 좀 높은 이자로 벌어먹고, 내가 상품은 이자가 낮을 때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거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회사는 돈 빌려줘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이 말이죠.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험회사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팔기 싫다는 게 딱 드러난다 아닙니까? 그죠? 통신업 지금 우리 5G라 해가지고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발전하려고 하는 어떤 길목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신경전이 심하고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 사용료가 미국에서 이제 통신회사에 돈 줘라 이래 됐잖아요. 기업들 그냥 공짜로 쓰지 말고 망 사용료 줘라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KT나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에서도 통신을 써야 되고 여러가지 사물 인터넷이라 해가지고 냉장고니 전부 다 통신을 다 써야 된다면 그 망 사용료로 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 통신업 주식을 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KT는 왜 팔았느냐? KT 파는 거 아닙니다. KT는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50% 이상 주식을 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미 외국인들은 저 KT 주식 한도 다 채운 지 오래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래서 저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기들이 특히 자동차 쪽도 굉장히 커지고 싶습니다. 다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각 기업들에게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통신회사는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통신회사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이 되면은 금융업 괜찮겠지요. 금융업 좀 보세요. 뭐 물론 서비스업도 뭐 이렇게 금융업에 들어가 있는데 금융지주에서 뭐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뭐 법이 바뀌어서 됐지만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뭐 금융지주 많죠. 또 삼성카드도 있다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변동금리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은행 팔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은행주, 그죠? 건설업도 팔기 싫은 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부동산 좀 만들어서 건설 좀 어떻게 해서 집을 좀 더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해주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 팔기 싫은 겁니다. 저 회사들 팔기 싫은 거예요. 나머지는 좀 작아서 놔둘게요. 너무 금액이 작아서 놔두겠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되지만 내가 외국에서 빌린 본국에서 빌린 달러 대출금을 갚아야 되지만 그래도 보험, 통신, 금융, 건설, 은행 요 4개는 어떻게만 잘 버티면 저기서 내가 돈을 들고 와서 갚는 것보다 차라리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약점을 우리가 받고 지키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종목들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저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을 때는 중간에 묻혀가지고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급하니까 이익 보는 것들 뭐 대충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안 팔고 싶다고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런 거 우리 실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들의 약점을 이용해야죠. 자, 지금까지 지난 편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한 총 3편으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환율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실전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지키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